오늘은 니체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에서 두드러지는 인물 중 하나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니체는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철학이 왜 현재까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니체가 우리의 통상적인 가치관을 뒤집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강함과 약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착한 것보다는 강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가 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강함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강함은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은 동등한 자들과의 경쟁,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 고통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는 자신보다 동등하거나 더 강한 자들과의 경쟁을 중요시하며 진정한 강한 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극복하는 데 주력하고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니체의 철학은 다양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핵심 사상은 그의 첫 작품인 비극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후의 작품들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작품들은 니체의 사상을 구체화하고 염세주의와 니힐리즘과의 대립에서 그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니체의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영향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의 생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신은 죽었다라는 그의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자연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신앙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전 유럽에 걸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니체는 이 시대적 변화를 토대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근대국가가 정의나 평등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힘을 지향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들을 기술 교육으로 조작하여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시에 물질 문명의 발전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운동이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삶을 정당화하고 삶의 자극제로 활용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술을 그렇게 본 것은 아니며 일부 예술만이 삶의 정당화와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연주의와 유미주의를 비판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연주의가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주며 사물과 세계를 변모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달리 니체는 진정한 예술가는 사물과 세계의 근본적인 특징을 드러내며 변모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예술이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으며 가치 판단을 통해 예술이 삶을 평가하고 자극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니체는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삶을 정당화하고 자극제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독특한 사고를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니체는 예술을 통해 삶과 인간의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의 붕괴 이후 근대 사회가 니힐리즘에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니힐리즘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의미 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이는 인생과 세계에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니힐리즘은 당연히 염세주의와도 연결됩니다. 염세주의는 모든 것이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는 삶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는 이런 니힐리즘과 염세주의를 근대 사회의 대표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그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과학까지도 염세주의와 대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인들이 삶의 어두움과 부상함, 그리고 잔혹함과의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힘을 향한 의지가 모든 생명의 본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을 탁월하고 강한 존재로 여기려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힘을 향한 의지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선의의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과 대등한 자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을 강화하려는 의지입니다. 반면에 악의적인 힘을 향한 의지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갑질 역시 이러한 악의적인 의지의 한 예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런 비겁한 의지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발전을 막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힘을 향한 의지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을 추구하고 경쟁하는 것이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항상 어떤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꿈이 허망해진 것으로 보았고 정의와 평등을 얘기하면서도 새로운 지배 계급이 생겨나며 예술과도 상투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니체는 예술이 우리 내면의 잠재한 생명력을 깨우치는 매개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생명의 원동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철학을 지배해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다루며 인간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고찰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강렬한 감정을 느껴보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이전에는 간과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술은 과거의 상처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의 힘은 어디서 비롯될까? 그는 인간을 과학적 지식과 활용에만 국한되는 존재가 아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과학적 풍요로는 충분치 않으며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무의미하게 인과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인식하는 세계는 감각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서양 문화는 그리스도교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둥이 신의 진노로 보이지 않고 정기적 현상으로 이해되며 기도보다는
피레침을 사용하여 벼락을 피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여 신의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생명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 특히 음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철학적 이해를 넘어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 신화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고위직과 하위직, 부자와 빈곤한 자, 사장과 노동자, 여성과 남성, 어른과 어린이, 백인과 유색인 등 수많은 차이와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협받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또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음악의 황홀경에 빠질 때면 자기 자신을 망각하면서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연극을 배우들이 줄거리를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음악이 연극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음악은 스토리를 형상화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며 음악의 멜로디가 스토리를 이루는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는 음악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무대에서는 배우들의 몸짓과 언어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를 지배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말합니다. 음악은 몸짓과 언어를 움직이며 연극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중심적인 힘입니다. 그는 음악이 사라진 연극이나 영화는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화와 생명력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악은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고찰은 우리가 예술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신화적인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니체는 그리스 비극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과 인간 정신의 본질을 다루었습니다. 그의 관점은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대의 비극적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는 니체의 독특한 예술 철학과 정신 분석의 일부입니다. 또한 니체는 이 세상이 전쟁, 폭력, 노예제도와 같은 잔인한 현실에 지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을 허약하고 병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대지와 육체를 경멸하며 욕망을 최소화하여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들어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니체는 두 번째 방법으로 대지와 육체를 긍정하며 강하고 건강한 인간을 만드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는 욕망과 열정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봅니다. 강한 인간은 고통과 어려움을 허물어가며 위대한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통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한 인간이 경쟁과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강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여 성공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로써 니체는 욕망의 금지나 억압이 아닌 오히려 욕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진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강한 인간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위대한 성과를 이룹니다. 그의 철학은 청년 정신을 강조하며
대지와 육체를 긍정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인간을 이상으로 삼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위대한 성취를 추구하는 동안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즐길 수 있는 자세를 제고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허무인 늪에서 삶의 자극제를 찾는 철학 수업. 이 책은 니체의 통찰을 통해 현대인들이 주어진 운명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마음의 생명력을 찾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로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기반으로 예술, 인간, 그리고 세계의 본질에 대한 니체의 사상을 탐구합니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학의 세계로 독자를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며 나일리즘과 염세주의의 극복 문제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철학자와 니체의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각 철학자의 고유한 사상적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